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어요. 특히나 남편과 헤어져서 그런지 지난 1년이 저에게는 유난히 길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30 중반으로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작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고 1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시댁에 반해 제 친정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친정아버지께서 암을 진단받으셨는데 당시 의사 말로는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재산 다 끌어다 아버지 병원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버지는 폐암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지셨던 채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빚과 재산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고 그나마 어머니 명의로 있던 집은 지킬 수 있었네요. 이후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본인의 생활비를 벌어 쓰셨고 저는 저대로 회사 생활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모녀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어디냐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지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다가 제가 시집을 간다 하니 친정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친정어머니께서는 3천만 원이란 큰돈을 내주셨고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당시 제가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었는데 2억을 가져온다는 남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 3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청첩장까지 나오고 한창 집을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집으로 저를 부르셔서 혼수나 예단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절 앉혀두고 말씀하기를 시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당장 해주기로 했던 2억은 못 해줄 것 같다고요. 황당했지만 제가 맡겨둔 돈도 아니니 무조건 내놓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을 미룰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뜸 저더러 돈 보고 시집 오는 거냐며 화를 내시대요. 당황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집은 어떻게 구하나 싶어서 그런다 하니까 당신이 일단 3천을 해줄 테니 제가 가져오는 돈 8천을 보태서 어디 전세나 월세라도 알아보랍니다. 남편도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며 그때는 정말 파혼이라도 하면 제가 돈 보고 시집 가려던 여자밖에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대한 걱정이 된 거지 남편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계획대로 식은 올렸고 제가 가져가는 돈 8천으로 작은 전세를 구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돈 3천으로 결혼식이랑 그런 대로 가정가구 구색은 마쳤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 몰래 시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나서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결혼 초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 그랬는지 남편이 먼저 저더러 경제권을 가지라대요. 하지만 한 두세 달도 안 돼서는 갑자기 그동안 얼마나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 내역을 보여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계산이랑 안 맞는다며 제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자입니다. 치사하고 억울하고 이깟 경제권이 뭐라고 괜히 가지고 있다가 더러운 꼴이나 보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어요. 이후로 그렇게 저희는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험료랑 통신비도 각자 내자길래 그러라 했어요. 결국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 생활비랑 공과금 그리고 세금 정도였는데 이것도 제때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랑 돈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고 다니길래 생활비도 안 주느냐고 제가 따지고 들었지요. 여자라도 생겼냐니까 자길 뭘로 보냐면서 지가 뭘 잘했다고 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도 죽겠다며 그리고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사업이 망해서 자기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남편 한 달 수입이 제가 알기로 300 남짓이었는데 200 이상씩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절대로 어머님 아버님께 더는 돈 보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다 당신도 같이 망하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 하대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 말을 귀담아 듣는 듯 했어요. 희망이 있었달까요? 하지만 바보 같은 남편은 바로 다음날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는 저한테 다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돈 못 드린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가지고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돈을 줘라 마라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집 며느리 보면 목에 힘주고 다닐까, 그 꼴 보기 싫어. 없는 집 며느리 고분고분할 줄 알고 반대 안 하고 받아줬더니 어디 감히 당신 아들을 조종하려 드느냐고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어머님의 막말보다 더 힘들고 속상했던 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반만 드리면 안 되겠냐입니다. 자기가 벌어오는 돈에서 반은 우리 쓰고 반은 시부모님 드리자는데, 그럼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애 낳고 집 사냐니까, 그럼 뭐 자기 부모님은 모른 채 하고 사냐고 오히려 지가 목에 핏대를 세우대요. 한심하고 허탈하고. 결국 남편이 저에게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주면 나머지는 죽을 끓여 먹든 밥을 끓여 먹든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부부지간에 이렇게까지 따져가며 살아야 하나 싶어 차라리 갈라서자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여자는 남편 없으면 사는 게 참 고달프단 소리였거든요. 그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서 그런 건지 그때만 해도 용기가 안 나대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다른 것보다 문제는 갈비뼈골절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4주 정도는 입원한다 생각하라대요.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니 옆에서 잘 살펴드리라면서요.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한 덕분에 당분간 야근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불이 나게 친정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열흘쯤 되니까 친정어머니가 갑갑하다며 나가고 싶어 하시대요. 의사도 하는 말이 생각보다 상태가 금방 좋아지셨다고요. 그래서 다행히 친정어머니는 입원한 지 12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제가 같이 다닐 요량으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남편이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일전에 어머님도 아버님과 싸우셨다며 막무가내로 일주일이나 계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상황이 못 되었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튿날 웬일로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다 왔대요. 지난번 돈 가지고 한바탕 큰 소리가 오간 이후로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신 건 처음이었지요. 솔직히 저는 늦게나마 저희 어머니는 어떠신지 물어보려고 연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대뜸 하시는 소리가 다음 주엔 네 시애비 생일인 거 아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날은 모시고 외식이라도 할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외식이 웬 말이냐며 시집 오자마자 처음 만난 시애비 생일인데 당연히 네가 생일상을 직접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대요. 어이가 없던 제가 남편에게 들으셨겠지만 사고로 다친 친정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신다고 잘 아시지 않냐고, 저도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속상해서 조금 빈정거려봤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들었다면서 퇴원했으면 자기 집으로 가지 왜 니네 집으로 온 거냐며, 아무튼 아버님 생일잔치는 니네 집에서 할 거라고 그런 줄 알랍니다. 이미 친척분들한테도 다 얘기해뒀다고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막무가내인 어머님께 지금 친정어머니 거동도 불편하시고 어디 다른 데로 못 모신다, 생일상이고 뭐고 못 챙기고 잔치는 가당치도 않다고 딱 잘라 말했네요. 그러자 어머님도 열받으신 건지 두고 보자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얘기 좀 하자는데 딱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일잔치 이야기면 집어치우라 했습니다. 그렇게 생일상 차려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으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가서 차려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게 굳이 우리 집이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지금 친정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지금 자기 부모님이 망해서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어디서 나온 자격지심이냐고 그러면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뭐 때문이냐 그랬습니다.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똑같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니까 얼굴이 벌개져서는. 그리고는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친정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인간은 꼭두 새벽부터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때 솔직히 한참 냉전 중이라서 저도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문 앞에 서 계시대요.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려는 걸 간신히 막고 지갑하고 핸드폰만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이 저더러 잔소리 말고 다음 주에 생일상 차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억지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는 소리가 친척들 앞에서 당신들 얼굴에 똥칠해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그럽니다. 아니, 아버님이 이제 겨우 63이신데 무슨 친척들까지 불러서 생일잔치를 하시냐고. 그러면 어머님 댁에서 하시라 했습니다. 제가 남편 편으로 미역국이랑 갈비 정도는 해서 보내보겠다고요. 그랬더니 그건 싫답니다. 무조건 저희 집에서 제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아야겠대요. 어찌나 기가 빠지고 힘이 들던지 저도 모르게 적당히 좀 하시라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저희 어머니 아플 때 하다못해 안부 연락 한 번 없으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생일상 받아먹길 바라시냐고 어쩜 이렇게 뻔뻔하시냐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낸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가 그런다고 니네 엄마가 천년만년 살 거 같냐? 시집 왔으면 시부모가 부모지. 낳아준 부모는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게 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도 자식이라고 낳아 키우신 시외할머님이 불쌍하다고 악을 썼네요.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지독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끝끝내 지 부모 편만 들더라고요.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져드리면 안 되겠냐.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만 해드려봐라. 아니, 니네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어이가 없어서 결국 끝도 없는 싸움의 반복 끝에 이럴 거면 갈라서자 소리가 나왔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남편이 자기가 3천만 원 가지고 오면서 시골리고 어쩌고 했다며 그 돈 돌려달라길래 너는 나랑 사는 동안 내가 해온 집에서 안 자고 어디 밖에서 잤냐고 또 싸우고 제가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사온 거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디다 두냐고 짜증을 내더니 결국 빈몸으로 나가대요. 그렇게 1년 좀 넘는 결혼 생활은 아주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이 긴 세월을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걱정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게 별로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 사실은 며칠 전 남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이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까지 손 떼면 안 되는 데까지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결국 주변에서들 돈 갚으라고 난리가 나서 고소까지 당했다던데 저야 그걸 알아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동그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다 싶던지요. 늦은 후회지만 결혼 그거 조금 늦게 하면 어떻다고 제가 너무 신중치 못했던 게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니 그만 속상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30대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바로 서방님과 동서 때문이에요. 이들하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물리적 거리가 있다 보니 서로 큰 소리 날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한바탕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유럽 여행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민박집에 머물렀는데 마침 민박집 주인이 꽤 젊은 나이의 한인 부부였지요.
그래서인지 밤마다 투숙객들과 어울려 술도 한잔하고 야식도 만들어 먹고 그러길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한 이틀 정도를 같이 어울리게 되었는데 남편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거기서 눈이 맞은 저희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후로 진지한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희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남편은 아래로 남동생이 있는 장남입니다. 시부모님은 건물주이시긴 한데 위치가 서울은 아니고 건물도 소위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주차장 없는 4층짜리예요. 공실은 전체의 20%도 넘는 것 같고요. 게다가 건물을 올릴 때 대출도 많이 받아서 몇 개 안 되는 점포에서 세받아 이자 내기도 바쁘다 들었네요. 그래도 건물주랍시고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목에 힘께나 주고 다니십니다. 걸핏하면 저희더러 그 건물 안 물려주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시고요. 저나 남편은 그 건물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기에 그런 협박이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았네요. 그런 집안의 예시당초 왜 시집을 간 거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남편 한 사람만 봤어요. 연애하는 내내 매사 저를 배려해주고 책임감 있는 태도가 저에게 평생 이 사람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건물이 아니어도 저희 두 사람 능력으로 사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남편보다는 5살이 어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도련님이었는데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서방님이 되었네요. 말수적고 차분한 성격의 저희 남편과 달리 서방님은 즉흥적이고 사고를 잘 치고 철이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문대까지는 졸업했는데 이후로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못한 걸로 알아요. 그러다 작년에 동서랑 결혼을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 당신들 건물 1층에 카페를 하나 차려주셨지요. 그나마도 남편 말로는 그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셋이나 두고 쓴답니다. 서방님이나 동서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남편이 무척 한심해했는데 저는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내버려두라 했네요. 까놓고 우리가 차려준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을 테고 서로 기분만 상하게 뻔했으니까요. 서방님은 툭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가 명색이 건물주 아들인데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걸 어지간히 사나르기 바빴습니다. 정작 집은 월세였고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제때 못 주는 일도 허다했지만 차는 외제차를 끌고 다녔지요. 동서도 뭐 남의 집 딸을 가지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떠들면 안 되지만 서방님이나 동서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니까 같이 산다 싶어요. 전에 듣기로는 서방님과 결혼하기 전 동서는 피부관리실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요. 처음에 저희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왔을 때 자기가 피부과에서 일을 한다고 했다대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간호사인가 보다 생각을 하셨고 당신들의 백수 아들이 동서에 비해 한참 부족한 것 같아서 부랴부랴 카페를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피부과도 아니지 간호사도 아니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방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라며 오해한 시부모님이 이상하단 식으로 몰아갔나 봐요. 결국 시부모님도 그런 서방님의 등살에 못 이겨 누굴 탓하겠냐며 그냥 살라 허락하셨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별말 안 하고 넘어가서 그런 건지 동서의 시건방이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제가 만만하게 보였는지 걸핏하면 제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소리를 제 험담처럼 하고 다녔더라고요. 저랑 동서랑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아니면 볼 일도 없었는데 무슨 수로 제가 자기를 어느 틈에 무시를 했겠어요? 그런데 급기야 한 번은 서방님이 전화로 형수보다 한참 어린 여자라며 꼴사납게 질투 좀 하지 말랍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에 순간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지금 뭐라고 짓거린 거냐며 제 전화기를 낚아채 갔습니다. 알고 보니 서방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나 봐요. 남편이 옷도 제대로 안 챙겨 입고 그 길로 차에 올라탔어요. 저도 얼떨결에 따라 붙었는데 서방님 집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서방님이 사과하러 왔냐며 빈정거리며 현관을 여니 무섭게 쫓아들어가 서방님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형수가 네 친구냐면서 어딜 기어오르냐고
봐줘버릇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을 못하냐며 서방님이 말대꾸 하려 들면 한 대 또 패고 한 대 또 패고 그러대요. 옆에서 악을 써대는 동서한텐 저한테 사과하라 그러고 솔직히 내 남편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서 놀라기도 했지만 든든하더라고요. 서방님이 고소한다길래 그러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어머님 아버님이 서방님하고 동서더러 저희 부부를 고소하면 카페는 뺏는다고 그러셨다대요. 그래서인지 더는 이러쿵저러쿵 그날 일에 대해서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그때 당시 저와 남편은 해외로 이직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었어요. 그러다 운 좋게 남편이 먼저 기회를 잡게 되었고요. 미국에 있는 IT 회사였는데 연봉도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월등히 높았고 영주권도 해준다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미국에 온 이후로는 서방님네와는 아예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았으니 부딪힐 일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은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되었지요. 제가 동서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임신을 했다니 축하는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축하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싶어서 몇 차례 더 했는데 계속해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전화를 서방님이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한다는 말이 지금 동서가 태교 중이니까 이런 전화는 하지 말라대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진짜 나쁘다 못해 더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자기 태교에 악영향을 준다 그런 소린가 싶어서 너무 불쾌했지요. 돈이라도 얼마 보내줄까 하다가 지들끼리 어련히 잘 살겠냐 싶어서 그 마음도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까요? 소식 한번 전하지 않던 서방님이 어쩐 일로 연락을 해서는 동서가 미국으로 태교여행을 가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이 바빠서 못 간다며 저더러 잘 좀 챙겨달래요. 제가 황당해서 태교 여행을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냐고 물으니 그러면 임신한 동서가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 있겠냐입니다. 어쩜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얄밉게 하는지. 아무튼 저는 동서가 미국에 오는 거야 제가 막을 수 없지만 저희 집은 안 된다 했어요. 남편도 일하고 저도 막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한지라 할 일이 많아서 달리 신경 써줄 여유가 없다고요. 그러자 서방님이 형하고 얘기해본다면서 전화를 훌딱 끊어버리대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으니 자기도 안 된다고 했다고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걱정 안 했어요. 이후로 연락도 없었고 아주 까맣게 잊고 살았지요.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한 3주쯤 됐을 때였나 봐요. 서방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니 한다는 소리가 동서가 이제 막 비행기에 탔답니다. 몇 시에 도착하니까 늦지 않게 데리러 가달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저번에 태교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듣다 말고 짜증나서 전화 끊어버리고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그거 완전 미친 엑스들 아니냐며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임신한 동서를 혼자 공항에 세워둘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가라 하자니 행여 저 때문에 애 잘못됐단 소리라도 나올까봐 무섭고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와서는 당신도 설마 진짜 갈 줄은 몰랐다며 일단 공항에서 집으로 데리고 가달랍니다. 저는 어머님더러 전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준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괜찮다고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랍니다. 그러면서 당신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디서 그런 게 며느리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데 같은 며느리로서 다른 며느리 험담을 듣고 있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했지요. 그렇게 시간 맞춰 공항에 가니 한껏 꾸미고 온 동서가 무슨 못 가긴 형 마냥 고개만 까딱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럴 거면서 뭐 한다고 우리 집에 온다고 한 건가 싶어서 저도 한껏 예민해지대요. 아무튼 일단은 집에 데리고 와서 작은 방을 내줬습니다. 얼마나 머물 거냐 하니까 2주 생각하고 왔다길래 알겠다고 미리 말한 대로 나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개만 까딱 알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신호가 집안만 왔다리 갔다리 사람 정신사납게 굴더라고요. 제가 어디 안 가냐니까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가냐고 하길래 택시라도 불러줄 거냐니까 택시 타는 건 무섭답니다. 제 차라도 운전하라고 내주고 싶었지만 동서는 국제면허는커녕 아예 운전면허가 없다대요. 내심 제가 운전해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지만 저에게는 지 멋대로 온 사람 뒤치다꺼리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답답하겠다고 안 됐다고 해줄 말이 그뿐이었어요. 그래도 밥은 차려줬고 빨래도 제가 그냥 해줬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그래도 재수씨도 왔으니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 그러대요. 그렇게 셋이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진짜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동서 표정이 뾰루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한마디 하는데 이럴 거면 진짜 왜 왔나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신우가 어디다 막 전화를 하더니 저더러 받아보랍니다. 받으니까 서방님이에요. 서방님이 저더러 지금 임신한 사람 두고서 뭐 하는 거냐입니다. 웬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린가 싶어서 뭔 소리냐 하니까 임산부가 있으면 그 사람 배려를 해주는 게 기본 상식 아니냐면서 어떻게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쇼핑 한 번을 안 갈 수가 있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동서가 애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임신하지 않았냐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 임신 내가 하라고 그랬냐고 그렇게 신경 쓰이면 와서 데려가라고 쏘아붙였네요. 그러자 저더러 나이 먹었으면 어른답게 굴랍니다. 어린 동서 서운하게 하지 말라나 어쩐다나. 이튿날 동서더러 짐 싸라고 했습니다. 공항 데려다 줄 테니 한국 가라고 했어요. 지도 자존심은 있었는지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려고 했다면서. 동서가 한국에 도착하고서 얼마나 생난일을 찾는지 서방님한테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동서나 뱃속의 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다 제 탓이라나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돼요. 제가 서방님 떨어 애시당초 임신한 마누라 미국에 혼자 보내는 네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거라고 네 새끼 잘못되면 정신 빠진 너랑 네 마누라 탓이지 그게 왜 내 탓이냐고 마구잡이로 쏘아붙였습니다. 제가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둘 다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고 이따위로 굴거면 나가 되져서도 연락하지 말라 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한테 악담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부모 될 사람들이 심보가 저런 건 꽤나 걱정이네요. 시부모님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형제 사이가 이렇게 되었다며 저를 까는 건지 동서를 까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만 계속 하시는데 속 편하게 못 알아듣는 척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어머님더러 쓸데없는 소리 하실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지들 같은 새끼 낳아서 키워보라고 그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 차에 접어든 30대 주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과는 회사 선배의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남편이나 저나 성격이 웬만한 일은 서로 맞춰주는 편이라 그런지 만나는 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번 해본 적이 없네요. 사귄 지 2년쯤 됐을 때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 역시 이 사람이란 확신이 있었기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물론이고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모두 만나게 되었지요. 참고로 아버님은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큰아들인 아주버님과 둘째인 제 남편을 다르게 대하셨어요. 특히나 밥상에서 보여주신 행동은 유치하기 짝이 없었지요. 남편과 제 앞에는 온갖 나물 반찬에 시어꼬부라진 김치를 들이미시더니 아주버님 앞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와 갈비를 놓아주셨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에는 제가 홀대를 받아서 속상한 것보다 남편이 무시를 받는 게 더 화가 나대요. 결혼 준비의 경우 어머님은 처음부터 당신이 살고 계신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라 못 도와주신다 못을 박으신 상태였기에 기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여유가 있으신 편이었기에 5천을 보태주셨지요. 그 덕분에 저희 둘이 모은 돈 1억 7천에 5천,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수도권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집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요새 소위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어떻게든 최대한 대출을 받아보려고 했어요. 나중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서울에 자리를 잡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장 저희 둘이 잘 벌고 있긴 했어도 대출이자도 무시할 게 못 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영끌은 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없는지 정말 간곡하게 여쭤보았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그 돈은 임자가 따로 있다며 안 된다 하시대요. 그리고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집을 팔고 아주버님네로 들어가시기로 했대요. 집 판 돈은 다 아주버님에게 주시기로 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바로 형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아주버님이란 인간은 어머님 때문에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냐고 겨우 2살 차이 나면서 어지간히 윗사람 행세를 해대거든요. 누가 보면 아주버님이 아니라 아주 시아버지가 따로 없을 만큼이요. 하지만 형님은 사람이 순하고 따뜻합니다. 처음 시집오고 돌아온 제 생일에 남편을 제외하고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축하한다 연락을 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형님하고는 가끔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실 만큼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형님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으니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형님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아주버님과 어머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듣자 하니 제가 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이 급한 일로 3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에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한마디로 작당 모의를 했다대요. 며칠 날 이사 오겠다며 아주 통보식으로 전해왔다고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아파트 팔면 그 돈 다 아주버님 주시는 거 아니겠냐며 좋으시겠다 했어요. 그러자 형님이 다시 하는 말이 제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랍니다. 어머님 아파트 그거 지금 2억도 안 가는데 그나마도 근저당 잡힌 게 1억은 될 거라며 그러니 그 아파트 팔아서 대출 받고 어쩌고 하면 막말로 물려받을 것도 얼마 없는데 너무 속상하다고요. 제가 달리해줄 말은 없었지만 오죽하면 같은 며느리인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나 싶어서 안쓰러웠네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의 표정 또한 영 밝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남편이 정말 자기 어머니지만 너무한다며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도 남편도 사람인데 서운함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땡전 한 푼 못 해준다 하신 것도 서운한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아주버님 댁에 들어가시겠다 한 건지 형님 말로는 물려받게 될 돈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거야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대요. 그렇게 어머님이 아주버님 댁으로 들어간 지 한 3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 아주버님 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사실 주말이었으면 형님과 제가 같이 음식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머님이 죽어도 당일날 축하를 받으셔야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결국 저는 원래대로 출근을 했고 전업주부인 형님 혼자서 아침부터 음식하느라 고생 꽤나 했지요.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내내 어머님께서는 형님을 아주 쥐잡듯 잡으셨습니다.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아주 종도 저런 종이 없다 싶더라니까요. 어찌저찌 식사가 끝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당연하다는 듯 거실로 가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 남편은 자기가 설거지를 할 테니 저와 형님에게 쉬라고 하대요. 하지만 저는 형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듣고 싶기도 해서 제가 형님이랑 같이 설거지를 할 테니 당신이 거실에 가 있으라 했습니다. 형님도 하는 말이 저쪽 사람들하고 있느니 설거지가 훨씬 마음 편하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언뜻 보니 형님이 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었더니 오늘로 이 짓거리도 끝이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런 게 있다면서 저더러 자기처럼 살지 말라대요. 그리고 얼마 후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이 편지 한 장 남겨놓고 집을 나간 거예요. 저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마디로 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해줄 거 아니면 찾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아주버님은 형님을 잡기는커녕 그깟 이혼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해준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지값 거 없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면서 아주 삭수가 노랗다며 잘됐다고 내쫓아버리라고 그러셨다나요?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2달도 안 걸려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동거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며느리가 해주는 밥 드시고 편하게 살려고 학가를 하신 건데 갑자기 아들 밥 해먹이고 빨래해주고 하려니 얼마나 짜증이 나셨겠어요? 그 연세에 다 큰아들 뒤치다꺼리나 하게 될 줄은 모르셨겠지요. 솔직히 좀 꼬숩다 싶었는데 아뿔싸 그 불똥이 저한테 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주버님 내외가 이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무렵이었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다짜고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랍니다. 갑자기 터무니없는 말씀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지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셨대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하고 먼저 통화를 해보겠다 하니까 어디 시애미를 세워놓냐고 당신 얼어 죽게 생겼다나요. 10월에 왜 얼어 죽냐고 어디 카페라도 가 계시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시는 말씀이 화분들 다 얼어 죽는답니다. 저는 밖에서 크는 꽃이면 나무들이며 10월에는 안 얼어 죽더라고 걱정 마시라고 했네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남편도 금시초문이랍니다. 그러면서 전화도 받지 말고 비밀번호도 알려드리지 말래요. 자기가 일단 최대한 빨리 퇴근해보겠다면서요. 저도 다행히 야근은 없었기에 불이 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현관 앞에서 어머님과 남편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주버님이랑 답답해서 못 사시겠다고 집을 나오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집을 팔아서 갈 곳도 없고 저희 집에서 지내셔야겠다고요. 황당했지만 밤중에 어머님을 어디 여관으로 모실 수도 없고 집으로 들어오시라 했지요. 그렇게 결국 아이방으로 쓰기로 했던 작은 방을 일단 내드렸습니다. 30개도 넘는 화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는 베란다를 다 확장한 집이었기에 놀 데가 마땅치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에 두라 했지요. 어머님은 큰애네 집에 있을 땐 당신이 안방을 썼다며 저희한테도 안방을 내놓으란 식이셨는데 그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당장에 내일이라도 형한테 돌아가시라 하더군요. 저희는 맞벌이라서 음식도 다 사 먹고 청소도 사람 불러서 하고 아무튼 어머니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희 말을 들은 척이나 하셨겠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가 출근한 틈을 탓 아주 당신 세상이다 싶으셨는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하셨지요. 어떻게 알았냐면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질 않나, 제 옷장 속 옷들이 멋대로 뒤섞여 있지를 않나, 심지어 제가 없는 사이에 제 핸드백을 들고 외출을 하셨는지 어머님 방에 제 핸드백이 가 있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하루 걸러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님과 저희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었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이 외출하신 사이에 안방 문고리를 밖에서도 잠글 수 있는 것으로 바꿔달았습니다. 열쇠는 남편과 제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기로 했지요. 참고로 문고리는 기존의 것과 거의 동일한 모델이어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해보지 않는 이상 잠겨였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오후 어머님이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격양된 목소리로 안방에 뭐를 숨겨놨길래 문을 잠궈놨냐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들어오시는 게 불편해서 잠궜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저더러 무슨 찔리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대요. 말려들면 저만 손해니까 집에서 뵙자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기분은 영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정말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희 안방 문고리가 처참하게 나가떨어져 있더군요. 어머님 말씀이 당신 화분이 하나 없어졌는데
그게 예뻐서 제가 가져갔다 싶더래요. 그런데 방문이 잠겨 있어서 당신이 망치로 뜯었다는데 어이가 없다 못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리고는 급기야 그러니까 왜 사람 갑갑하게 안방문을 잠그고 다니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어머님의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한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제가 진짜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퇴근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떨어져 나간 안방 문고리를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니 어머님이 저더러 웃기는 X라면서 시애미가 안방에서 뭐라도 훔쳐갈까봐 잠궜냐는 식으로 저를 정말 천하의 나쁜 X로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내가 잠그자고 한 거라며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왜 이 분란을 만드냐고 어머님께 악을 쓰더라고요. 형네 이혼시킨 것도 부족해서 나까지 이혼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여자에 환장했냐고 악을 쓰시는데 남편이 어머님을 거의 끌고 나가더라고요. 놀란 제가 뒤쫓아 나가는데 남편이 끌고 나간 어머님을 그대로 차에 태우더니 아주버님네 모셔다 드린다 하대요.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서 살라고 둘째인 자기는 죽었다 생각하라면서요. 놀란 저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머님은 아주버님네로 향하는 내내 저희한테 욕을 하시다가 또 눈물을 쥐어짜내시다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보고도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 도착해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는 어머님을 강제로 들어옮기다시피 했지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은 다시 아주버님네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더니 내일 사람 불러서 화분도 다 그 집에 보낼 거라며 저더러 더는 마음 쓰지 말랍니다. 이런 꼴을 보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 자기는 가족은 없는 셈치고 저 하나만 보고 살 거라며 저한테도 그래달라 하대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형님이 너무 그리워서 그런다며 그래도 형님하고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냐고 혹시 지금 형님이 어디 있는지 아냐입니다. 알지도 못했고 안다고 해도 제가 미쳤다고 그걸 알려주겠어요? 저는 형님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냐며 불쌍한 형님 그만 찾으시라고 어머님하고 두 분이 잘 지내시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더러 어머님 안부는 궁금하지 않냐길래 그렇게 아끼는 큰아들하고 같이 계신데 얼마나 좋으시겠냐며 잘 계실 거라 믿는다 했지요. 솔직히 이 이후로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남편에겐 미안하지만 제가 섣불리 나서서 효도한답시고 어머님을 모실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는 그저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졸지의 시댁과 연끄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예요. 이후로 한 1년간 가깝게 지내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후로는 한동안 연락이 닿질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남편이 제 소식을 수소문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만 괜찮으면 제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겠냐 묻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저도 종종 남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연락이 닿은 남편은 어느새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요. 이후로 매일같이 남편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와 저희 병원이 멀지 않다 보니 커피 한 잔, 맥주 한 잔 그런 약속을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래서 솔직히 한동안은 남편이 귀찮기도 했는데 남편은 눈치도 없는 사람 마냥 거의 반년을 한결같이 들이대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결국 제가 마음의 문을 열면서 저희는 진지하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지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시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한창 연애 중이던 시기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식당을 접으셨지요. 남편 말로는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다 했는데 솔직히 지금 생각엔 언젠가는 시댁으로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요. 식당을 접으신 이후 지금은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달그달 생활하고 계세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도 한 명 있는데 신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솔직히 저는 저희 신우만큼 운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신우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운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얼굴 하나는 참 예쁘장하거든요. 남편 말로는 손을 좀 봐서 그런 거라지만 원래도 예뻤으니 성형을 해서 더 예뻐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도 자기가 예쁜 걸 알아서인지 그 예쁜 얼굴 하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무슨 연예인을 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신우가 말하기를 자기 얼굴 정도면 차비만 들고 다녀도 밥 먹고 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대요. 아무튼 신우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지 뭔가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재주라고 해야 하나 곧잘 주변 남자들한테 명품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걸 선물 받아 와서는 그걸 팔아서 생활비는 충당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정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손을 벌리는 듯 했고요. 솔직히 신우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니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었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자니 참으로 딱하고 황당하더라고요. 가족 중 누구 한 명 제대로 신우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 소리를 안 하는 게요. 그렇다고 올케인 제가 그 말을 대신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불쌍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끊고 살려고 했네요. 그런데 공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하루는 뜬금없이 신우가 시집을 가겠다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벌써 밖에서 한번 만나봤다는데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더랍니다. 사업을 하는 남잔데 듣자 하니 남자 쪽 부모도 꽤나 돈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자기 여동생이지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꼬셨는지 재주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 신우를 질투했냐고 물으신다면 전혀요. 오히려 진심으로 잘됐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도 한시름 놓으시겠다고만 생각했네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남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술에 떡이 되게 취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너무 힘들다며 엉엉 울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는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주정을 부릴 정도면 어지간히 속상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싶어서 일단 남편이랑 같이 신우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남자랑 처음 만나게 된 게 술자리인데 남자가 자기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어디 여대를 나와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그랬답니다. 알고 보니 대충 제가 했던 대학 이야기나 직장생활 이야기에 자기 멋대로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남자 부모를 만나고 왔는데 그 부모도 대학이나 직장을 또 물어보더랍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돈은 얼마나 모아뒀는지 그런 것도요. 자기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달리 해줄 말도 없고 그저 신우가 딱하고 큰일 났다 싶었지요. 신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시 기억 하나가 떠오르는데 사실 저도 남편과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축하만 받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선 사위감인 제 남편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돈 될 사람들이 영 별로라며 아들 하나 대기업 다닌다고 목에 힘주는 꼴이 기가 차신다고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했던 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는 지들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에 부모가 뭐 도와줄 게 있냐며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받을 건 받아야겠다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예단을 요구하셨고요. 당연히 저희 친정에선 난리가 났고 급기야 남편을 불러다 이 결혼은 허락 못한다 하셨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할 생각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헤어지자 했었고요. 그러자 남편이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어머님 아버님을 찾아가 아들 팔아 장사하냐고 덤비더라고요. 저 없으면 자기도 살 이유가 없다면서 결국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저희 부모님한테 미안하다 하시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한 1,000만 원 정도 많은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제 경우 병원이라는 데가 웬만하면 잘릴 일이 없어요. 게다가 친정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제가 손해면 손해지 절대로 남편이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남편이 나서면서 양가 어른들도 한풀 꺾이셨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솔직히 신우가 자기가 한 거짓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어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얼마 전 신우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답니다.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알아봤는데 일단씩만 올리고 나면 학벌이나 직장 속인 걸로는 이혼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이때는 황당하기도 하고 신우가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신우의 결혼에 관해서는 실오라기 하나 얽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내버려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신우의 상견례 날 신우가 저더러 같이 나가달랍니다. 학교나 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말실수라도 하면 어쩌냐고 저더러 옆에 있어 달래요. 저는 그건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찌 보면 공범이 되는 건데 제가 아가씨가 거짓말하고 다니는 것까지야 어떻게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걸 도와줄 수는 없는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신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간다는데 신보가 고약하다는 둥 질투하냐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어머님이 저더런 네 친동생이었어도 그랬겠냐 하시는데 제 친동생이었으면 진작에 머리털 다 잡아 뽑아놨을 거라고 받아치고 나서야 잠잠해졌지요. 이후로 신우의 결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예 관심을 끊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나설 자리도 아니고 하니 식을 올리기로 하면 청첩장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참석해서 축하나 해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자 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직원들에 한해서 소개로 오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60%의 병원비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어머님도 한번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 모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희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하셨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 병원 너무 비싸다며 그 혜택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해서 할인받자고 병원을 옮기실 줄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저더러 일단 제 이름으로 할인 좀 해달랍니다. 자기는 지금 지방이라서 병원에 쫓아와 볼 수도 없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 싶어서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2번의 혜택 중 이미 한 번은 연초에 쓴 상태였고 남은 한 번은 저희 이모가 쓰기로 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치과 치료라서 돈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그런 걸 떠나서 진작부터 이모한테 쓰게 해드린다고 약속해 놓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신우한테도 알아듣게끔 상황 설명을 했지만 신우는 막무가내였어요. 자기가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개망신 당하기를 바라냐면서 저도 신우의 그런 태도에 화가 많이 났고 결국 개망신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입장에선 이모랑 한 약속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들어줄 수가 없다고 칼같이 선을 그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가씨 거짓말에는 조금도 얽히기 싫으니 와서 아가씨가 직접 해결을 하던지 하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남자 쪽 어머니란 분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했다며 신우를 통해 알려오길 병원에 백내장 수술하러 온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했고 사실은 신우가 진짜 병원에서 일을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다대요. 그뿐만 아니라 신우가 나왔다고 한 대학교에 가서 졸업생 이름에 신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왔다고요. 여기까지 듣는데 저는 솔직히 소름이 다 끼치던걸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다니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그쪽에다 대고
왜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녔냐고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가 벌려놓은 거짓말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 신우 머리채 안 잡은 게 용하다 싶대요. 이 일로 저는 또다시 시부모님한테 정말 욕을 있는 대로 들었습니다. 애시당초 신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게 마치 제가 신우한테 질투를 해서 협조를 안 해줘서 신우가 파혼당했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남편이 또 한 번 나서서는 어머님더러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소리를 지르대요. 딸이냐고 하나 있는 거 단속도 안 하고 지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시집 못 가는 걸 누구 탓을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자기도 전부 다 포기라고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실망이고 신우도 동생만 아니면 욕을 퍼부어 주고 싶다며 다들 정신 차릴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줘서 고맙기도 했고 끼어들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뒤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실 땐 언제고 어머님이 한번 만나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신다는 소리가 저희 친정의 이야기에서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소개해주면 안 되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께 신우한테 돈 관리를 맡기라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지 않냐고 되물었네요. 이후로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왕래는 없습니다. 가끔 신우가 죽는 소리 하느라 남편한테 전화는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단호한 태도를 제 눈으로 벌써 2번이나 봐서 그런지 별 걱정은 안 되네요. 앞으로도 남편만 믿으면서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